설 연휴 동안에는 그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동안 올리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바쁜 것도 정리가 돼서 3월 전략을 겸해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과열 상태다. 과열 상태죠. 제가 30여 년간 투자를 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과열 상태로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열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시장,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과열된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박스권을 횡보를 하거나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거둘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난 과거를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에 좀 부패된 지도자를 만났던 나라들은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몇십 년 전보다 오히려 하락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산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아파트든 투자자 입장에서 그 자산이 어떤 과열 상태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생에서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행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과열이라는 것이 마치 과열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과열 상태의 어떤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열 상태의 끝까지는 계속 그 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지만 언제나 과열의 끝에는 큰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말에는 지금 한국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횡보에 가깝죠. 큰 하락은 없었지만 주말에 이란과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매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당장 월요일에 이제 미국 시장, 한국은 이제 휴일이죠. 미국 시장은 열릴 겁니다.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자신이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장이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를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언제부터 매도를 할 것인가, 전략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건을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시장은 분명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같이 강한 시장은 지금 일본 정도, 한국이 더 강하긴 하죠. 하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로 빠져든다면은 한국이 올라간 것은 결국 AI에 의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은 큰 하락이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빠진다면은 결국은 한국 시장으로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을 선물을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로 얘기하는 게 더 와닿겠지만 저는 워낙 계속 나스닥 선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그 지수대가 24,240을 하회할 때라고 봤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좀 더 하락해야 하는 것을 용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23,500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수가 지금 지난 금요일 상황에서는 385 종목이었습니다. 이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수가 2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보수적으로는 일단 엑시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나는 더 버틸 수 있다 하는 분들도 150가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격으로 보면 사실 큰 하락이 오면 마이너스 10%, 15%를 하회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52주 최고가 대비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4% 정도죠. 하지만 하루 이틀만 급락을 해도 이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은 하나가 발생됐을 때 전략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한 두 개 정도의 조건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한국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빨리 급락을 한다면 한국 시장도 결국은 따라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으로 엑시트 전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렇게 금방 올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하루에 5% 아니면 1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장이 스마트해졌고 빨라졌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도달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달에는 1월과 2월에 한번 성적을 보면은 이 계좌가 한 2억까지 매수한 경우는 없었죠. 저는 이제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식을 오히려 많이 해야 됐을 상황이죠. 한 2억 정도로 보면 5,200만 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있는데, 뭐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크죠. 당연히 한국 시장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뭐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이제 비중이 큰 뭐 코리아 서키트나 180%,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7%, LS 일렉트릭도 57%, LG전자도 뭐 21%.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양호한 상태고요. 5,200만 원 정도 수익이고, 1월 달, 2월 달에 이제 그 실현한 손익은 5,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2억 미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 수익이니까 한 55%에서 60% 정도 2개월 동안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뭐 수치죠. 더군다나 2월 달에는 거의 뭐 아프리카 여행 때문에 한 14일 정도 자리를 비운 상태니까요. 다른 이 계좌는 이제 주식만 하는 계좌인데 수익률이 620%죠. 620%. 초기 자금은 4,700만 원인데 어느덧 3억 4,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몇 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태죠. 주도주는 어쨌든 로봇 쪽으로 보고 있는데, 로봇이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면 로봇은 지금 수익이 나는 분야가 아니죠. 단지 이제 3년, 4년 후에 결국에는 옛날에 그 이제 휴대폰이 이제 깔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이 이제 별로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10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게 되는, 근데 아마 로봇도 한 가구에 하나씩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이런 상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가 처음 나왔다면 그것이 10년 만에 이제 각 가정에 보급되고, TV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장 최근의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었죠. 이제 로봇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주는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주도 테마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의 약점은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최소한 3, 4년, 초기에는 어차피 그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수익성보다는 매출 위주의 전략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 수익성에서 도태된 기업들은 로봇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것이고요. 마치 옛날 휴대폰 시장에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는 것 같죠. 반드시 뭐 LG나 3대나 삼성이나 뭐 모든 회사가 다 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뭐 현대차든 LG든 SK든 삼성이든 주도되는,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업체는 한두 업체로 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하락이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뭐 5년 동안의 시간, 미래의 한 5년을 보면은 결국은 주도주는 로봇이 될 것이다. 로봇에 연관된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이 AI와 로봇에 다 들어가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의한 반도체, 아니면 전자 기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도주 2순위는 뭐 한국이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뭐 방산, 우주, 뭐 원전, 뭐 정치 관련주도 있죠. 그리고 AI 전력, 뭐 이런 것들로 보고 있고요. 게임이나 아니면 비만, 뭐 바이오 같은 것들은 어차피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이제 뭐 제가 종목들은 뭐 영상은 자주 못 올리지만 매일매일 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매매 내역이나 잔고 현황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캡처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계속 그 댓글 투자 전략을 계속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뭐 참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여행은 사실 뭐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사파리가 이제 게이밍 드라이브라고 해서 집차가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이 발생된 곳을 빠르게 가가지고 하는 건데, 사파리의 가장 큰 묘미는 그거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파리에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행객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전혀 이 동물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뭐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차량이 자기들한테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모든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것들은 이제 사자들이 이렇게, 이 무리가 지금 왜 이렇게 모여 있냐면 푼바 한 마리를 이제 사냥하려고 뭐 한 15분 정도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암사자 3마리가 튀어가면서 이제 푼바를 3방향에서 공략을 하면서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죠. 저거 사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뭐 감명 깊지 않고 뭐 그냥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데 이거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굉장히 사파리 여행을 오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젤이고요. 이런 가젤 좀 끔찍한 화면인데 표범이 요쪽에 이제 중반에 있고 여기 위에서 자고 있죠.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젤 사냥해서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건데 이제 시체가 이제 매달려 있죠. 표범은 사냥을 한 다음에 그 상향된 그 짐승을 갖다가 나무에다 걸어놓고 뭐 먹고 자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좀 약육강식의 장면이죠. 요 이전에 그 사자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딱 한 번에 그냥 탁 튀어나가면서 그 목표물을 사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할 때 계속 기다리다가 한 방에 그 한 번의 기회에 원샷 원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코끼리 때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뭐 아프리카 여행의 사파리는 한번 일생에 한번 가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빅토리아 폭포는 무지개가 굉장히 예뻤었습니다. 네, 빅토리아 폭포를 보고 아프리카 하단 쪽에도 펭귄들이 굉장히 작은 펭귄들이 사는데 이 펭귄은 굉장히 좀 펭귄이 되게 귀엽고 그런데 이 펭귄은 좀 치킨처럼 생겨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아프리카 여행도 가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아프리카 영상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릴까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매매를 올리는 트레이딩 위주의 어떤 채널이라 이런 갑작스러운 여행의 영상을 올리면 또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화요일에 이제 한국장도 열리죠. 저는 뭐 월요일부터 매매를 미국 시장을 해야 되니까요. 뭐 집중을 해서 시장을 어떻게 잘 대응을 해서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